안녕하세요. 준현TV 준현입니다. 자, 콜이나 코딩하자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소수의 판별과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잇, 으잇. 자, 오늘의 문제는 역시 또 중1 수학에서 나왔습니다. 중1 수학에서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배웠네. 그죠? 중1 수학을 벗어나지를 못하겠네. 그리고 컴퓨터 과학 개론을 이제 할 때도 이 소수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수입니다. 암호학 할 때는 소수 모르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이 소수 다음 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고르시오. 19, 37 뭐 요까지는 만만합니다. 그죠? 그런데 127 이렇게 넘어가면 야 이거 이제 그냥 못 풀겠죠. 자, 이번에는 이건 얼마야? 21억 4748만 3647. 야, 이거는 이제 심각하다. 그죠? 한 번씩 차근차근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배우면 다 풀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 코딩이들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중학교에서 배우는 소수 한번 알아봅시다.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요. 프라임이 뜻이 뭡니까? 중요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소수는 영어로 하면 중요한 수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정말 중요합니다. 정의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즉 1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 1과 자기 자신이니까 1과 자기 자신. 자, 그리고 합성수라는 거는 이제 컴포짓, 영어로 이제 합성한다는 거는 컴포지트라고 하거든요. 컴포지트 합성한 수예요. 이 소수를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라는 거죠. 소수를 합성해서 만들면 소수가 아닌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는 걸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코딩 자 한번 해봅시다. 뭐 n이 주어졌어요. 이게 15가 주어져도 되고 이제 소수인 7이 주어져도 되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먼저 이제 is pri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true라고 지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for i가 in range 2에서 n, 그러니까 2에서 어디까지 가죠? n-1까지 가죠. 그죠? 자, 2에서 n-1.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1보다 크고 n보다 작은 2와 n-1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이 사이에서 약수가 있으면 소수가 아닌 거고, 약수가 없으면 소수인 거죠. 그죠? 소수가 있으면 무조건 약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찾아볼 필요 없죠. 나누어 떨어지는 게 이 i를 가지고 2부터 n 사이의 이 i를 가지고 n을 나누어 떨어지면 모듈로 연산, 나머지 연산을 해서 이게 나머지가 0이면 약수라는 얘기죠. is prime이 폴스가 되는 거죠. 처음에 true로 해놨으니까 이게 폴스가 되면 찾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폼은 돌아가서 계속 해볼 필요 있습니까?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유용한 게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깨버린다는 거죠. 브레이크, 박살내버린. 이 말은 뭐냐면은 요 포문을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반복문을 이제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if is prime은 print n 해서 n은 소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is prime이 false면 n은 합성수입니다. 자, is prime이 false인 경우가 언제겠어요? 자, 2를 가지고 해본, 여기 이제 레인지니까 2, 3, 4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2를 가지고 확인했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3도, 4도 이렇게 해서 n-1까지 했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즉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한 번도 이즈 프라임 이퀄 폴스를 한 번도 실행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이즈 프라임이 트루인 채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즈 프라임은 트루가 돼서 소수입니다가 되는 거죠. 폴스가 실행되고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면 폴스니까 합성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요런 우리가 어떤 그 소수를 판단하는 절차를 이렇게 코드,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등장한 파이썬 문법은 브레이크, 현재 실행 중인 반복문에서 내가 이제 빠져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컨티뉴는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렇게 포문이나 뭐 화일문도 마찬가지예요. 포문이나 화일문을 통해서 땡땡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블락이 실행되잖아요. 그 중간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브레이크를 해버리면 내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반복문들을 빠져나가서 이제 그 바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포문 혹은 화일문이 있는데 이게 쭉 실행되고 있는데 컨티뉴를 해버리면 요 밑에 거는 실행 안 하고 이번엔 빠져나오지 않고 다시 포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겠다. 이해되시죠? 그 브레이크는 빠져나오겠다는 거고 얘는 빠져나오지는 말고 다시 포문을 처음부터 실행해라 이런 뜻이네. 브레이크와 컨티뉴. 자, 아까처럼 만들어 놨으면 이제 뒤에 그거 1번 문제에 자 19도 확인해 보고 싶고 37, 47, 57, 71, 83, 87 이거를 n을 계속 바꿔가면서 입력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쭉 만들어 놓고 for n 얘가 이제 넘버즈 1이니까 넘버즈 1에 있는 거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 n에 대해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죠? 이즈 프라임을 true로 해놓고 2부터 n-1까지 약수인지를 검사한 다음에 나머지가 0인지를 검사한 다음에 이제 프라임을 나머지 이거면 false로 하고 브레이크 하면 그 n에 대해서 현재 리스트에 있는 요거나 각각에 대해서 프라임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소수입니다, 합성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자, n이 15일 때 얘가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n이 15면 합성수겠죠, 그죠? 뭐로 나눠지나요? 3으로 나눠, 3, 5, 15, 3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i가 2일 때는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겠죠. 3이 됐을 때 15 모듈로 3 하면 나머지가 0이니까 이제 프라임이 false가 되고 브레이크가 돼서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소수입니다, 합성수입니다를 출력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3 코딩 07.py 해서 실행하니까 자, 15는 합성수입니다. 이렇게 출력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소수 이제 뭐 11에 대해서 해볼까요? 11에 대해서 하면은 이렇게 11은 소수입니다.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소수입니다. 제대로 나오죠. 자, 저게 이제 제대로 나온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문제에 나온 요 7개의 숫자를 다 한번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고 리스트에 집어넣고 한 개씩 끄집어와서 앞에서 했던 그거를 그대로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잘 되겠죠. 앞에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자, 11은 소수, 19는 소수, 그 다음에 37은 소수, 47은 소수인데 57은 딱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합성수예요, 그죠? 뭐로 나누지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세요. 합성수래요. 그 다음에 71은 소수, 83도 소수, 87도 딱 봐도 뭐로 나눠지는지 모르겠는데 11로 나눠주나? 13으로 나눠주나? 합성수래요. 그죠? 소수의 곱이에요. 그죠? 합성수 찾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합성수의 약수 찾는 거, 약수 찾는 거 이제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요걸 보기 전에 이제 어떤 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다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찾아서 그 중에서 소수만 걸러낼 수도 있고 합성수만 걸러낼 수도 있고 또 이제 해보면 이제 합성수의 그 약수가 뭔지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요게 아이고 여기서 0이 될 때 요 i 값을 여기서 프린트 해보면 뭐의 합성수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리스트에 집어넣거나. 자, 그거는 해보시고. 자, 이제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 해주기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함수, 펑션. 함수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중1 코린이들 말고는 다 알죠. 그죠? 함수는,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함수는, 어떤 fx가 있으면, 어떤 정의역 x에서 치역 y로 이 정의역의 값을 치역에다가 매핑시켜 주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면 이 정의역에 있는 값을 그 치역에 매핑시켜 주는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2x다 이러면 요런 2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요런 뭐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수학에서의 함수하고 사실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데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파이썬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라고 할 때는 이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실행의 단위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때까지 보니까 문장을 쭉 실행해 왔죠. 그죠? 그러다가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하고 만약에 if 문을 만나면 이렇게 다른 데로 띄고 뭐 if에서 else면 이쪽으로 가고 요런 과정이 있었죠. 그죠? 자, 요렇게 하다가 함수를 호출하면 fx를 딱 호출하면 함수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쭉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실행해줘. 그래서 이제 C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파이썬에서는 이 함수를 이렇게 쭉 실행하다가 실행 제어권을 다른 곳으로 넘겨줬다가 함수로 넘겨줬다가 쭉 실행하다가 다시 끝나면 이런 걸 이제 return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함수를 호출한다고요. call. 이거는 호출한다고 함수를 호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call, 호출.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를 종료하는 것, 즉 return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되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함수를 많이 썼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함수가 뭐죠? print라는 함수를 썼죠. 그 다음에 뭐 리스트에서 append라는 함수를 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은 내가 만들 수는 없느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어떤 특정하게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은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함수 갖다 쓰면 되겠죠. 그죠?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했는 것처럼 이제 중복되는 코드를 여러 번 쓸 게 아니라 함수로 만들어 쓰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면 돼요. def 뭐의 약자냐 하면 define의 약자. 내가 정의하겠다. 정의. define은 정의입니다.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 이 함수명을 이제 괄호 열고 요런 입력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fx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입력값이 fx1, x2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매개 변수, 그거를 이제 이 함수의 입력값을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함수의 입력값을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매개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파라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인수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자라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인수라 부르든 인자라 부르든 파라미터라고 부르든 매개 변수라고 부르든 다 함수의 입력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파라미터는 이렇게 파라미터라고 쓰고, 그 다음 매개 변수는 아규먼트라고 써요. 이건 좀 감이 안 오죠, 그죠? 근데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인수, 인자, 파라미터, 매개 변수 다 뭐다? 함수의 입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 있으면 입력이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입력이 없으면 그냥 그거 비워두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땡땡 붙이면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또 태키 같은 걸로 띄우고 문장들을 쭉 적어주면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화일문하고 그 포문하고 다르게 요거는 이제 return이라는 값이 있어서, return이라는 거 다음에 이제 return 값을 적어주면, 변수명이나 상수값이나 그런 걸 적어주면 이 함수를 호출한 호출자에게, 내가 이제 쭉 가다가 이 fx 이렇게 호출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fx 값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되돌려 준 값을 x에다가 저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당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그 소수 구하는 거를 함수로 한번 디파인을 해봅시다. 자, def 했죠? 디파인 하겠다. 내가 이제 이름을 isPrime이라고 이름 지을게요. 이게 함수명이에요. 함수 name입니다. 펑션 name.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열고 요 안에 뭐 적어준다고요? 파라미터, 아규먼트, 즉 인수, 매개변수, 인자,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는데 n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n을 받으면 이 n이라는 값이 프라임인지 아닌지, 중요한지 아닌지, 즉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뭐를 리턴해 줄지 정해져 있고 파라미터를 뭘 받을지 정해져 있으면 그 사이에는 그 과정을 적어주면 되죠, 그죠? 그 과정을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i는 range 2에서 n, 즉 2에서 n-1까지의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나누어서 이 n 값을 i가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즉 약수이면, 약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false를 하면 되죠. 그걸 다 지나왔는데 약수가 그거 false를 안 했다. return false 하면 이제 함수가 끝나는 거죠, 그죠? 제 건을 이렇게 와서 되돌려 줬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 없죠. 여기서 isPrime 해서 브레이크 할 필요가 없죠. 앞에서는 이제 isPrime을 써가지고 true를 해놓고 얘를 false 값으로 바꿔놓고 밖에 나와서 이제 그 값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return해가 바로 끝나보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근데 한 번도 안 끝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return true 해서 마지막에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면 이제는 함수로 isPrime 7 하면은 얘가 7은 소수니까 true를 리턴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뭐 x는 isPrime 7 하면은 x의 true 값이 저장되겠죠. 만약에 y에 isPrime 15 하면은 아까 해봤잖아요, 그죠? 이거는 false 값이 저장되겠죠. 리턴을 해주니까. 그 리턴 값을 받아서 내가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해되죠? 이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함수라는 건 굉장히 이제, 근데 뭐 계속 앞으로 쓸 거니까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버즈 2에서 127 뭐 이런 이제 큰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큰 수를 이제 그거 이렇게 for n 넘버즈 2 여기서부터 127부터 가져와서 1024 가져와서 2333 가져와서 isPrime n이라고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복잡하게 했었지만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 쉽죠? 만약에 n이 프라임이면 n은 소수입니다라고 출력하세요. 아니면 n은 합성수입니다 출력하세요. 코드 읽기도 굉장히 쉽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즈 프라임에 가서는 이 함수는 n이라는 숫자를 입력받아서 이즈 프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수인지를 판단해서 아니면 false, 맞으면 return. 이것도 읽기 쉽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읽는 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암호처럼 보였겠지만 이제는 쭉 읽으면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읽었을 때도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죠.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얘를 함수로 만들었다는 것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면 127, 1023, 2333, 2337, 8191, 1867, 1869. 뭔가 소수가 아닌 것처럼 합성수인 것 같은 게 잘 안 보이죠. 그죠? 그걸 확인하고 딱 봤을 때 합성수인 것 같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 이제 이 number2에다가 이렇게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define is prime n 해서 for i in range 2에서 n까지 n이 i로 나누어 떨어지면 false, 그렇지 않으면 true. 이렇게 이제 함수로 만든 다음에 요 n 넘버즈 2에 있는 거를 n에 가져와서 포문을 돌려서 이제 프라임이면 소수입니다, 합성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실행을 해봅시다. 자, 보니까 127은 소수인데 1023은 딱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합성수래요. 그죠? 2333도 소수고 2337도 합성수고 3191도 소수고 1867은 소수고 1869는 합성수래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i를 출력하면 이제 뭐로 나눠 떨어지는지, 뭐로 나눠 떨어졌기 때문에 합성수인지는 출력할 수 있을 거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봅시다. 21억 4748만 3647, 이거는 소수입니까? 만만해 보이죠? 만약에 내가 함수 만들었으니까 is prime n이면 n은 소수입니다. 아니면 n은 합성수입니다. 만만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내가 이제 함수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그 함수를 이제 요렇게 요렇게 다시 호출하면 될 거야. 될 거야 했는데 제가 이제 주석으로 달아놨죠. 그죠? 이 코드는 너무 오래 걸려요.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성질 급해서 못 기다려요. 이거 지금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무한루프 빠졌죠. 이렇게 무한루프 빠져가지고 무한루프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돌고 있어요. 그럴 때 중단하고 싶으면 컨트롤 C 키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C가 브레이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뭐가 문제일까? 자, n이 이거니까 2에서 리스트가 21억 4748만 3646까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쭉 돌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눗셈을 21억 476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컴퓨터한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계산 잘하고 빠르게 실행되던 컴퓨터도 이걸 어려워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떡하지? 의지의 한국인 돌려놓고 기다릴 것인가? 저는 이제 아직 결과를 못 봤어요. 얘가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코린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오면 제가 그거 요새 뭐 준다 해야지 좋아하겠노. 뭐 하여튼 선물 줄게요 이러면은 이제 알아내고 싶죠. 알아내고 싶을 때 내일까지 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돌려놓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욕이 생겼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어떤 수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정의에 충실하면 그 1보다 크고 즉 1보다 크고 2에서 n보다 작은 n-1까지의 수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없는 즉 1과 자기 자신이 만 약수인 수를 소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약수를 다 우리가 검사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수가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약수가 한 개가 있으면 이건 소수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죠. 그죠? 앞에서 브레이크문 쓰고 리턴문 써가지고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럼 막 한 개만 찾으면 된다. 거기에 착안하면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물함의 개수 문제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약수는 항상 짝을 이룬다. 그리고 합성수인 경우에는 루트 n에서 홀수가 된다. 이게 루트 n이 두 개니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절반. 확 줄었어. 그럼 적어도 2분의 n까지만 확인해 봐도 된다. 절반을 줄인 거야. 21억에서 해서 절반 줄이면 10억이죠. 조금 못마땅해요. 그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절반을 줄였는데, 얘하고 얘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데,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루트 n이 있죠. 제곱해서 n이 되는 수 9 같으면 3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를 사이에 두고 루트 n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짝을 이룰 테니까 루트 n을 사이에 두고 짝을 이룰 테니까 머릿속이 막 회오리 치죠. 즉 1에서 루트 n까지를 하면 된다. 루트 n은 얼만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 100의 제곱이 만입니다. 1000의 제곱은 10만 100만이죠. 그죠? 만의 제곱은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이에요. 만 번만 하면 돼. 우와! 10억 번을 한 2만 번, 만 번이가 10만 번이가 그 정도로 확 줄여버렸어요. 루트 n이면 충분하죠. 우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든 이즈프라임2 그대로 쓰면 돼요. n을 받아서 이즈프라임을 이제 이즈프라임2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i가 어떤 레인지에 있는 동안에 i를 n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false를 끝까지 갔는데 그런 게 없으면 true를 리턴하는데 이제 범위가 달라진 거죠. 2에서 어디까지? 자, 레인지 함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2에서 루트 n 플러스 1 레인지 함수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주면 즉 플러스 1보다 빼기 1을 한 거니까 이게 이제 바로 2에서 루트 n까지 만약에 루트 n이 이제 딱 떨어지지 않으면 뭐 3.11 뭐 저거 15.124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수를 다뤄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중학생 코린이 고등학생 코린이도 처음 보는 기호겠지만 요런 게 있어요. 요렇게 해서 루트 n이라고 표현하면 루트 n이 실수잖아요. 실수해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그냥 정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14 같으면 요렇게 씌우면 요게 이제 밑에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래서 바닥이라고 해서 플로우라고 해요. 플로우. 3.14에 플로우를 씌우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거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3.14에 천정을 씌우면 천정은 뭐죠? 실링이죠. 실이라고 하면 돼요. 실링 혹은 실
이렇게 천정을 씌우면 3.14보다 더 큰 정수는 뭡니까? 4죠. 이렇게 해주는 이제 수학기호가 있어요. 이런 수학기호. 그거를 이제 파이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함수를 만들어, 내장 함수를 제공해줘요. 내장 함수를. 근데 이 내장 함수를, 모든 내장 함수를 다 파이썬에다가 한꺼번에 제공해 주려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갖다 쓰라고 이제 매스, 수학이라는 이 내장 패키지를 만들어주고, 내장 패키지 혹은 모듈이라고 합니다. 요건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모듈을 수입한 다음에, 임포트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물론 이거를 옛날에 이전에 우리는 2의 이제 n의 2분의 1승 이렇게 해가지고도 구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왕 내장 함수 쓰는 김에 매스의 스퀘어 루트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sqrt가 스퀘어 루트를 얘기해요. 2의 거듭제곱, 요거. 그래서 요게 뭡니까? 루트 n이죠. 근데 루트 n은 실수죠. 그래서 이렇게 실링을 채워야 돼요, 그죠? 플로우를 채워야 돼요, 그죠? 바닥을 쳐야 돼요. 그래서 mass.flow가 이렇게 바닥을 구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레인지 함수에서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면 mass.squareroot에다가 mass.flow를 씌워서 더하기 1 해준 것까지를 범위를 주면, 레인지의 범위를 주면 확 줄어들죠. 이 n이 10억이라도 한 1만 한 10만 번 정도 이내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커도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체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 코드는 너무 오래 걸려서 도저히 못 쓰겠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게을러야 되고, 그리고 성질이 급해야 됩니다. 이런 거 참고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isPrime2라는 함수를 만들 때 이제 범위를 아까와는 달리 mass.flow에 mass.squareroot 씌워서 플러스 1 해준 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21억 4,748만 3,647을 한번 돌려보면, 이게 소수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소수를 구한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요게 2의 127승 마이너스 1인가 메르센 소스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이게 소수 아니면 중간에 금방 끝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짝수면 2에서 바로 끝나니까 소수여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앞에 이게 한참 그리려면. 자,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시간 될 때 우리가 메르센 소수 이런 것도 있어요. 메르센 소수 2의 n승 마이너스 1 중에서 이걸 메르센 수라고 해요. 메르센 수. 그 중에서 소수인 놈이 누구인가? 2의 100승 빼기 1은 얼마일까요? 정말 큰 수죠. 그럼 얘는 소수일까 아닐까?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모듈과 패키지 아까 봤듯이, 이제 모듈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이나 적분이나 삼각함수나 그런 거 다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서 만들려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 3.141592 맨날 적어줘야 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듈이라는 걸로 모아서 유용한 변수나 함수들을 모아서 제공해 주는 걸 모듈이라고 해요. 모아서 준다고 모듈. 진짜로 믿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는 모듈들을 디렉토리 구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도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고 좋은 모듈, 그 다음 하위 모듈, 이렇게 이제 쭉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A.B.C면은 이렇게 임포트 A.B.C를 내가
임포트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써본 거는 이제 임포트에서 매스. 자, 프린트라는 함수는 우리가 임포트 안 했죠. 그죠? 이런 이제 파이썬에 이거는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는 내장 기본 함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임포트 해야 되는 외장 함수인 거죠. 그래서 임포트 매스 해가지고 mass.flow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from mass로부터 import 파이, 그 중에서 뭔가 특정한 거 하나를 내가 임포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파이 값은 이렇게 그 mass 패키지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print 파이 이렇게 해보면, 자, from mass에서 import 파이 했기 때문에 파이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import mass를 했기 때문에 mass.flow, mass에 있는 flow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mass.ceiling 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ass.square root 파이. 자, 이건 flow니까 3.14159 이어져 나올 거니까 그거에 flow 씌우면 뭡니까? 이게 3이 되겠죠. 이건 ceiling 씌워서니까 4가 되겠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알겠죠. 해봅시다.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임포트 해보니까 파이가 3.14159265358979 저장되어 있네요. 그죠?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수로 이제 만들어라. 그러니까 3.1 그 파이 값의 소수점 이하 100자리의 수를 알아내면 내가 100만원 줄게. 그러면 미친듯이 또 연구하겠죠. 재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플로우 씌운 거, 이 파이 값 출력해 보니까 저런데, 이제 플로우 씌운 거는 3이 되었죠. 그죠? 3.14보다 작은 최초의 정수가 3이죠. 실링은 천정 씌운다 그랬죠. 그죠? 이게 바닥이고, 천정 씌우니까 3.14보다 큰 최초의 그 정수는 4죠. 그러니까 3과 4가 제대로 리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4의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 4, 그러니까 제곱근 4는 2고 제곱근 2는 1이니까 1과 2 사이니까 1.777. 아,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훌륭해.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면 이제 됐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함수, 빠르고 건강한 우리 이즈프라임2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primes라는 거를 빈 리스트로 만들어서 2에서 101 사이, 즉 2에서 100까지겠죠. 그죠? 2에서 100까지의 수를 가지고 is prime에 낫이면 continue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prime이 아니면 continue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i를, 그 다음 i를 가져와서 리스트에서 그 다음 i를 가져와서 또 실행한다는 거예요. 또 아니야 continue, 또 아니야 continue. 그러다가 not prime이 false가 된다. 즉 is prime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primes.append i, 이 i 값을 primes에 add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primes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처음에 2면 prime이니까 add 되죠. continue 안 됐으니까. 3이면 또 add 되죠. 근데 is prime 4면 is prime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ontinue를 해보죠. 4면 리스트 add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5면 또 add 하고, 6이면 또 continue 돼가지고, 7이면 add 하고, 8이면 continue 되고, 9면 continue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은, 즉 2부터 100까지 사이의 소수들만 리스트로 만든 거죠. 그러면은 print primes 하면은 모든 소수들이 쭉 출력이 되죠. 그리고 그 primes에 우리가 배운
내장 함수 len length를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 10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continue를 여러분들이 쓸 줄 알게 된 거예요. break도 쓸 줄 알게 됐고, continue도 이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자, 뭔가 에러가 났네요. continue 예제, 이거 주석 처리를 여기까지 벗겨줘 가지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2, 3, 5, 7, 11, 14 딱 봐도 소수만 들어간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 25개라고 나왔네요.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25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습 문제를 드릴게요. 그러면 1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소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리고 1보다 크고 10,000보다 작은 소수는 몇 개인가? 방금 제가 그 코드를 다 보여줬으니까 만들기 쉽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1보다 큰 자연수 n이 주어졌을 때 그 n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밤잠을 안 자고 하고 싶죠? 그래야 될 텐데. 자,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근데 n이 아마 100만까지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100만까지는. 이거 이러기도. 100만까지는 해보세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입력하면 이 또 하세버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00만까지는 구해보고 1000만까지는 못 구한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1000만까지 구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답을 찾아내면 쾌감이 막 밀려올 거예요. 막 진짜 막 밤새서 코딩만 하고 싶고, 국영수 다 필요 없어, 난 코딩만 할 거야. 그러다가 빌 게이츠 될 수도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고. 숙제도 안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재밌죠? 질문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실습 코드는 강의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제가 코드 제공해 준다고 해서 그걸 보고 그대로 실행만 시켜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제 약간 오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막 오타 때문에 그 i를 1로 적어주고 0을 5로 적어주고 이래가지고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급적이면 이제 문제만 제가 설명드린 걸 보고 이해한 다음에 직접 자기가 코딩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